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레인지 상태에서 횡보하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다고 막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모호한 지금 형국인데, 일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또다시 펌핑 장세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자, 업비트 바이낸스 기준에서 보면은, 근데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 코인만 살아남을 거야, 그 코인만 엄청나게 좋을 거야, 아니면 어떤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 있는데 시세가 안 올라가도 그런 코인들이 전 세계를 다 아우러럴 거야,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다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객관적 자료나 데이터가 베이스로 된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10대 자산 운용사, 암호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한 회사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드라곤 캐피탈 파트너도 있고 코인베이스 벤처스, 특히나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그러니까 여기 10대가 10개가 있는데 이것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여기에요.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DCG 그룹이. 자, 그리고 뭐 CMT도 있고 갤럭시 디지털도 있고 판테라도 있고 펜부시도 있고 뭐 NGC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부 유튜버들이나 일부 개인이 뭐 어떤 코인 나쁘다, 어떤 코인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 다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전 말씀드렸잖아요. 자, 갤럭시 디지털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고, 자,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CMT라고 또 있어요. CMT가 또 여기도 또 투자를 진행했어.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10대 자산 운용사 중에 가장 거대한 회사가 어디예요? DCG 그룹이죠. 근데 DCG 그룹도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투자를 진행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톡방이나 텔레그램 같은 데 보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코인은 별 볼 일 없어, 어떤 코인은 좋아. 유튜버들도 그래. 어떤 프로젝트는 별 볼 일 없어, 어떤 프로젝트는 좋아. 자기가 말했던 코인은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다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플립사이드 크립토 사이트에서 등급을 매긴 거잖아요. 이게 물론 4월 20일 기준이긴 하지만 5월달 것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S등급 받은 거는 이더리움, 이오스, 그리고 A등급부터는 S등급이 제로엑스까지 들어갔네. 네. 제로엑스의 체인 링크까지 S등급에 올라갔어요. 기존에는 이더리움하고 이오스만 S등급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바뀐 게 제로엑스하고 체인 링크까지 S등급 들어갔다. 그리고 A등급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카르다노, 비트코인, 스텔라 루멘, 이더리움 클래식, 스테이트 네트워크, 그리고 트론이 있고 메이커, 그리고 모네로,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호라이젠, 비트코인 캐시, 카이버 네트워크, XRP, 오미세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A등급이에요. 대시코인, 네오코인, 라이브러리, 그리고 아라곤, G캐시,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리고 아이콘, 질리카, 트루 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 스팀, 코스모스, USD, 디크리드, 베체인, 라이덴 네트워크, 에이브, 가스가 있고 웨이브스, 뉴메리어, 아이오텍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테조스까지가 A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0 몇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5,400개가 넘는 코인 중에 30 몇 개 들어간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Explore the Health of the Project라고 여기 써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점수 매긴 포인트가 얼마나 올라갔냐, 얼마나 내려갔냐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발자들의 활성도, 849점이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유저 액티비티. 그러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SNS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코인을 바라보고 있냐, 그게 나와 있는 거고, 가장 끝에는 마켓에서 이 활성도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거에 관해서 나오고, 과거 이제 지난 거에 관한 히스토리도 나오거든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냐 아니면 상승했다 꺼지냐. 그러니까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 거니까 그거를 들어가셔가지고 간간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네 코인은 좋고 내 코인은 나쁘다 이렇게 막 판별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그냥 어저께 밤에 되게 늦게까지 코인이 하도 횡보를 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밤잠을 좀 늦게 자는데 저도 이제 XRP를 가지고 있고 뭐 포트폴리오 중에 한 15%? 그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있어가지고 저도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리플 코인을 전문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 것도 조금씩 보긴 보는데 리플 마니아인가? 이분이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낀 게 사람이 참 되게 진솔하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 채널 운영하면서 가입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2,000원인가 보냈어요. 이분한테 뭐라 그러지? 하여튼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입을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구독자들한테 이제 주는 정보가 그만큼 값어치가 얼마만큼 있다 그렇게 판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구애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매일매일 뉴스를 뭐 새로운 걸 가져다 드리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긴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판단했을 때 그렇게 값어치 있는 정보를 뭐 엄청나게 시크릿한 비밀을 가져다 준다고는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트위터 뒤져보시면 다 있는 정보예요. 근데 거기다가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피력을 약간만 할 뿐이지. 근데 이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들, 그리고 돈만 엄청나게 추종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카르마라는 게 있어요. 카르마라는 용어를 아마 아시겠지만, 내가 잡으려고 억지로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게 안 따라와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 코인 투자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면에서는 되게 깨끗하고 되게 순수하게 그냥 리플 코인, 그렇다고 뭐 90도 각도 되는 예전에 이제 2017년 말에 있었던 불장, 그때 있었던 리플 코인 그래프를 가져와서 막 선동하거나 이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봤는데, 그래서 이분도 되게 괜찮은 분이구나.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구독자가 너무 없어요. 98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구독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케빈 루크라는 사람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트러스트 2020년에 뭐 어떻게 투자를 진행했었냐. 자, 그래서 2019년 1쿼터에는 3.2 밀리언밖에 안 됐었다. 근데 지금 보면 2020년 1쿼터에는 거의 30 밀리언 가까이 투자 금액이 거의 10배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실제로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이 기둥이 10배나 더 많이 세워졌어요. 2019년 1쿼터에 비해서 2020년 1쿼터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보고 비트코인이 그만큼 뭐 상승할 거야 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대부분의 최대 고객이 누구냐면 88%가 기관 투자가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거를 보시면서 내가 그래도 지금 현재 장세가 썩 그렇게 암호자산 시장이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짓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외에 이제 OMG 홀더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OMG 홀더들 위주만 참고를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 장세가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예측을 한동안은 계속 비트코인이 횡보할 거다라고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계속 떠들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장세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홀더들 위주만 참고하시고 구매는 자제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홀더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보면 삼각수렴 패턴의 끝부분이 거의 말기까지 거의 다 갔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3,000사토시를 돌파할 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000사토시에서 25,000사토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바이낸스 기준에서.
그래서 이게 23,000 사토시를 돌파할 경우 3만 사토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2,250원에서 2,300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3만 사토시면 가격대로 하나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냐면 3,000원을 넘는 기준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게 이더리움 2.0 그게 6월달 7월달 돼서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OMG 같다 세력들이 장난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링크 코인 있죠. 체인 링크가 수백 원에서 수천 원까지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기간을 두고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OMG 같다 좀 장난을 많이 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그래서 그 구매자들 홀더들 위주들만 그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매는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지금 대부분의 대중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냐.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51.83%, 그리고 이더리움이 50.96, 비트코인 캐시도 50.52.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이오스도 뭐 50%대,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50%대, 트론도 55%, 링크도 52%. 그래서 거의 뭐 방향성이 없죠. 스텔라 루멘만 약간 58.69%로 약간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고, 아까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에버리지 그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투자된 금액에 관해서 누가 올리니까 베리 실버트하고 순이 씨가 본인들이 이제 직접 뭐 리트윗하고 좋아요 막 이렇게 누르고 했는데, 베리 실버트가 직접 글을 달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쿼터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뭘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쿼터에 6월달 들어서 우리가 가장 기대할 만한 거는 FATF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더리움 2.0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믹스해서 맞물려 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DCG 그룹,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자산 운용사의 그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뒤통수 치기 위해서 이 말했다고는 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그거는 짜잘한 장사꾼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어쨌건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법안으로 마침내 은행 계좌 개설, 우크라이나 디지털 변환부는 FATF의 2020년 6월 마감일에 대한 암호화폐 법안 가상 자산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거 어저께 오후 정도 저녁 때에 봤나? 근데 되게 호재거리 뉴스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신규 계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FATF, 그때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등록된 암호화 회사만이 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또는 AML 보장하고 고객 또는 KYC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회사가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거래소, 뭐 이런 거래소들, 특히나 이제 미국 섹하고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좀 강력한 회사들이 그 두 가지 그런 회사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다는 거를 되게 유심히 봐야 되고,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코인들이죠. 거기 올라가 있는 거는. FATF의 AML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FATF의 요청에 따라서 제공됩니다. 작년에 그들은 2020년 6월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AML 지침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행동에 지금 옮기고 있는데, 이 AML 이 기준에 관해서 못 지키는 어떤 그런 암호자산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마 폐지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래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웬만하시면 4대 거래소 위주로 다 모든 걸 다 옮겨 놓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행동인 것 같고, 혹간에 만약에 내가 그 거래소들 믿을 수 있다, 중소 거래소라도 신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는지, KYC하고 AML을 잘 따를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좀 조심조심 하시면서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 하락이 경제 지표, 미중 갈등 고조로 주시되고 있다. 그래서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뭐
지금 조정장세에 들어갔다. 뭐 이런 하루가 다르게 이런 뉴스들이 여기저기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죠. 근데 제가 중국이 느낌상 지금 요렇게 흐름이 지금 와전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아셔야 돼.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악마가 존재하는 거고 악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천사가 존재하는 거야. 천사와 악마의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성장과 파괴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완성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성경책이 존재하는 것도 천사와 악마가 있는 이유도 사실은 다 저는 이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해만 주구장창 떠, 달이 없어, 그리고 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밤만 계속 있어, 해가 뜨는 낮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천세만 존재하는 미국만 우세한 주식시장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그 안에서 성장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성장과 파괴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파워게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파워게임의 이면에 있는 그 존재가 의도적으로 이런 요소를 다 만들고 대통령도 그 자리에 다 앉혀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긴다, 누가 뭐 지네, 누군 죽어야 돼, 누군 어떻게 돼야 돼. 그 중간에서 파벌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는 대중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장이 있고 파괴가 있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야. 오르고 내리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시세 차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계속 올라가면 분명히 폭락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완충을 시키기 위한 히스토리,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이런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끝에는 뭐 제가 잡다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잘 이렇게 메모리 해 두셨다가 북마크를 해 두셨다가 주기적으로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리고 그 등급과 점수가 암호자산 시장의 아마 인덱스고 그게 아마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DCG 그룹이 비하인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진심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